장미애, 너 광수를 낳고도 버렸다는 게 진짜야? 그 말은 날벼락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작이었다. 독고탁은 손에 쥔 유전자 검사지를 쳐다보며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자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거칠게 봉투를 찢어버렸다. 30년간 자신을 속여온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그러나 분노는 단지 사적인 배신 때문만은 아니었다. 독고탁은 신라주조의 회장이자 독수리 술도가와는 오래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 강한 승부욕과 자존심을 가진 그에게 아이를 버리고 거짓으로 꾸며진 과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전 장미애와 함께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강수와 마주 앉은 그녀는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대화 중에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그날 식사 후 독고탁은 마광숙이 홀로 서류를 정리하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거 봐야겠소. 독고탁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마광숙은 눈빛을 굳히며 조용히 종이를 펼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후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에요. 형제들 모두를 흔들 일이야. 그걸 알기에 더더욱 숨길 수는 없지. 세리와 강수가 피부치라면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해.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들에게 모이라고 할게요. 그날 밤 네 형제가 모두 마당에 모였다. 말없이 둘러앉은 가운데 장미애가 예고 없이 술도가에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 강수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긴 왜 오신 거죠?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장미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강수는 제 아들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오범수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을 말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형제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30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일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키우진 않았어요. 오강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봤다. 잠깐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때였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마광숙이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 아이가 진짜 당신 아들입니다. 강수는 아닙니다. 장미애는 쪽지를 든 채 손을 떨었다. 이 이름, 이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장미애는 말없이 서울행 버스를 탔다. 30년 전 아이가 바뀌었다고 의심했던 바로 그 병원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서울행 버스를 탄 장미애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기는 자신이 예전에 안고 있던 아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오강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병원 측의 실수였을까? 30년 전 그 병원의 이름은 성은산부인과였다. 지금은 간판이 바뀌어 성은통합의료센터가 되어 있었지만 주소는 여전히 같았다.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다. 혹시 이 병원에서 1995년에 근무했던 분들 중 배은영 수간호사님 계신가요? 접수처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벌써 20년도 더 전에 퇴직하셨어요. 저희도 연락처는 없습니다. 장미애는 준비해온 쪽지를 꺼냈다. 수첩에서 찢겨진 그 쪽지에는 누군가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로 성은산부인과 배은영 아기 바뀜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장미애는 메모를 가슴에 품고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곧장 성은병원 맞은편 작은 중고 책방으로 향했다. 20여 년 전 병원에서 나오는 간호사들이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의 주인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혹시 배은영 씨를 아세요? 책방 주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그 사람 간호사였죠? 갑자기 병원 관두고 시골 내려갔다던데. 충북 제천 쪽으로 간 걸로 알아요. 장미애는 그 말만 믿고 다음날 첫 기차로 제천으로 향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형제들 사이에 침묵의 벽이 쌓여가고 있었다. 오천수는 여전히 고시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고 오범수는 강수의 눈치를 보며 매일같이 연구실에 파묻혀 지냈다. 오응수만이 상황을 몰랐고 그 특유의 천진한 말투로 형들에게 분위기를 물었다. 야, 요즘 왜 다들 회의할 때 입국 닫고 있어? 나만 모르는 얘기 있어? 오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흥수야, 강수 내 친동생 아닐 수도 있어. 오범수가 옆에서 덧붙였다. 장미애가 출산 직후 아기를 잃었다고 착각했대. 그런데 병원 기록이 이상해. 사진까지 왔어. 오응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말했다. 그럼 강수는 누구 아들이야? 그걸 지금 장미애 씨가 찾으러 다니는 중이야. 같은 시각 장미애는 제천 읍내 작은 시골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래된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초로의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배은영 선생님이시죠?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장미애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작은 테이블 위에 차를 올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 아이 엄마구먼. 30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얘기 진짜인가요? 배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왔다. 여기 있어요. 내가 밤마다 써놨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장미애는 두 눈을 떼지 못한 채 일기장을 읽어내려갔다. 1995년 6월 3일. 오늘 2번 산모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대 3번 산모의 아이는 건강했지만 보호자가 실신하는 바람에 정신없는 틈에 신생아 2명의 이름표가 바뀐 걸 나중에 알았다. 하지만 보고할 수 없었다. 병원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장미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죠? 배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어느 집으로 갔는지 나도 몰라요. 그 후로 병원은 나를 자르고 나는 이곳에 내려왔죠. 죄책감에 시달리며 장미애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강수였다. 장미애 씨, 지금 서울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장미애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오강수는 독고탁의 사무실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독고탁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뭐 하러 왔냐?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전 누구의 아들입니까? 독고탁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다. 적어도 내 사위는 아니야. 강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지? 그 순간 서울 성은병원에서 또 하나의 쪽지가 도착했다. 수신인은 독고세리.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강수와 당신 진짜 남매 아닙니다. 검사 결과 조작됐습니다. 독고세리는 낯선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손엔 누군가 남긴 짧고도 충격적인 문장이 적힌 쪽지가 들려 있었다. 이 한 줄은 지금껏 마음을 억눌러온 죄책감과 분노, 후회의 문을 한꺼번에 열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추스르며 자리에 앉았다.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아빠한테 확인하자. 세리는 그 길로 신라주조 사무실로 달려갔다. 독고탁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회의 중이었지만 세리의 눈빛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 얼굴로 와. 세리는 조용히 쪽지를 내밀었다. 독고탁은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두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또 뭐야.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진 몰라도 사실이면 우리 아무 잘못 없는 거잖아. 강수 오빠랑 나 조용히 해. 독고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쪽지를 찢어버리듯 접었다. 그놈이랑 엮이는 건 생각도 하지 마. 남매든 아니든 걔는 독수리 집안 놈이야. 내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가는 건 절대 못 본다. 세리는 울음을 꾹 참았다. 그럼 이게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외면해요? 그게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날 밤 세리는 독고탁의 집을 나왔다. 처음으로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오강수의 집 앞에 멈췄다. 세리야. 강수는 낯선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세리는 말없이 그를 안았다. 처음엔 몸이 굳은 듯했던 강수도 이내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쌌다. 오랜 시간 금기였던 감정이 마침내 방향을 잃은 채 쏟아졌다.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다. 이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만이 서로에게 진실이었다. 그 시각 독수리 술도가에선 또 다른 폭풍이 불고 있었다. 오천수는 병원에서 은밀히 입수한 원본 유전자 검사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다. 조작된 서류와는 달리 원본 결과는 확실히 친자일치하지 않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걸 누가 조작한 거야? 오범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마도 장미애는 아닐 거야. 그럼 누가? 왜? 그때 옆방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마강숙이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장미애 씨가 병원에서 쓰러졌다고요? 장미애는 성은병원 진료기록실 앞에서 마지막 단서를 찾던 중이었다. 그날 진료기록에서 출생 직후 신생아 호흡곤란으로 교체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일부가 찢겨져 있었고 거기엔 담당이로 노재근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직원의 말은 뜻밖이었다. 노재근요? 그분은 지금 미국으로 가셨는데요. 이민 간 지 10년도 넘었어요. 장미애는 실망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 사람 이민 안 갔어요. 이름 바꾸고 지금도 병원 다녀요.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호사였다. 그녀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장미애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제 할머니가 배은영 선생님이에요. 할머니는 지난달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말해주셨어요. 미안하다, 당신 아들. 진짜 당신 아들 아니다. 그날 바뀐 아기 병원장이 시켰대요. 그 말을 들은 장미애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순간 쓰러지고 말았다. 병원 침대 위 장미애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다. 마광숙과 공주실, 세리까지 병원으로 달려왔다. 의사는 말했다. 심한 쇼크와 탈수 증세입니다. 일시적인 실신이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독고탁은 병원 입구에 도착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런 그에게 마광숙이 다가왔다. 들어가시죠. 난 그 여자를 용서 못해. 그 여자 당신 딸을 부유하게 키우며 살아왔어요. 신라주조 회장의 아내로서 체면을 지키느라 외롭게 싸워야 했고 마음속 상처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묵묵히 감당했어요.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다음 날 독수리 형제들에게 발송된 익명의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신생아 발목에 채워진 이름표 2개가 들어있었다. 한쪽에는 오강수, 다른 하나에는 지워졌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이름 한결. 오범수는 한결이라는 이름을 대내며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결, 어디서 들은 이름인데 분명히 잊은 줄 알았던 그 이름. 어릴 적 사진첩 한 귀퉁이에서 본 이름표였다.
그 순간 오범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얼굴. 10여 년 전 독고탁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온 한동석 회장이 함께 찍힌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 한동석 곁에 서 있던 소년. 이름표에 적힌 단 한 글자 한결. 설마 그 아이가? 오범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분 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있던 사진. 오래전 독고탁의 생일 파티 자리. 배경은 신라주조 본관, 인물은 모두 낯익었다. 그리고 그중 한 소년. 또렷한 눈매, 단정한 옷차림,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그 이름표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 한결. 왜 이 사진이 여기 있어? 바로 그 시각 한동석은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회의에 집중하지 못한 채 넥타이를 느슨히 풀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서류를 꺼냈다. 의료기록, 유전자 검사, 출생신고서. 맨 아래엔 오래된 병원 기록지 한 장이 있었다. 성은 산부인과 출생일 1995년 6월 3일. 신생아명 한결, 산모명 장미애. 한동석은 종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장미애, 미안하오. 병원에 입원 중인 장미애는 서서히 눈을 떴다. 곁에 앉아있던 마광숙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한결, 내 아이 어디 있지? 마광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찾을 수 있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한편 독고세리는 오범수를 찾아가 조심스레 쪽지를 내밀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오범수는 쪽지를 읽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조심스레 말했다. 세리씨, 혹시 이 이름 한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아빠 서랍에 있던 파일에서 봤어요. 입양 서류 같은 건데 그땐 깊이 생각 안 했죠. 오범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너희 아버지 독고탁 회장이 한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건가요?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아빠가 그랬어요. 과거는 묻지 마라. 들추면 다친다고. 그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는데. 오범수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유전자 정보 조회 요청할 수 있게 경찰 쪽에 연결해줘. 그날 밤 신라주조 별관. 모두 퇴근한 시간 어두운 사무실에 누군가 몰래 침입했다. 손전등 불빛이 책상 위를 훑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출생기록 한결모 장미의 부 한동석. 바로 그때 사무실 전등이 번쩍 켜졌다. 누구야? 문 쪽에 서 있던 독고세리. 침입자는 놀라 문서를 품고 도망쳤고 세리는 소리쳤다. 누가 아빠 사무실을 뒤졌어요. 잡아야 해요.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마광숙의 요청이었다. 이제는 다 말할 때가 됐어. 마광숙은 장미의 병실에서 발견된 배은영 일기장 사본을 꺼냈다. 거기엔 병원장의 지시로 신생아 이름표가 바뀌고 은폐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무서운 건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야. 이름은 한결. 형제들이 술렁였다. 한결이라니 누구야? 오범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지금 한동석 회장의 아들로 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오천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그 인간이 우리 가족이랑 아무 인연도 없는 척하면서 장미의 여사의 아들까지 데려간 거야? 마광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해. 그리고 강수도 진실을 알아야 해. 바로 그때 마당 문이 열렸다. 병색이 가시지 않은 장미애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젠 숨기지 않을게요. 한결이 제 아들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도 저를 몰라요. 하지만 찾을 거예요. 반드시. 강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장미애는 그의 앞에 서서 담담히 말했다. 강수야, 네가 내 아들인 줄 알았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네가 내 아이였다는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버린 게 아니라 못 지킨 거야. 강수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전 누구 손에 키워졌던 겁니까? 바로 그때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다. 수신인 독고탁, 발신인 불명. 안에는 유모차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당신의 집 앞에 버려진 아이. 그 아이는 당신의 원수가 지키려 했던 피부치였습니다. 독고탁의 손이 떨렸다. 그럼 강수가 한동석이 지키려 했던 아이였단 말이야? 장미애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한동석입니다. 한결. 그 이름 하나가 독수리 술도가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동석의 집무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노트북 화면에 뜬 생체정보 분석 결과 유전자 일치율 99.998%. 한결, 장미의 친자 확인. 한동석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다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연락해. 장미애 씨에게. 며칠 후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 장미애는 한동석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날 아이가 바뀌었단 사실을 알았어도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약했소. 병원장이 나를 협박했고 내 자리를 지키려면 입을 다물어야 했지. 그 대가가 내 아이를 잃는 거였나요? 한동석은 고개를 숙였다. 지키고 싶었소. 한결이를. 당신 대신 내가. 장미애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라도 돌려주세요. 진실을. 같은 시각 독고탁은 한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가 활동 중인 투자사 한엠파트너스에 직접 방문했다. 로비에서 그를 맞은 젊은 남자. 또렷한 이목구비, 단정한 말투. 회장님을 뵙기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독고탁은 그 남자의 이름표를 보며 굳어졌다.
한결 전략기획실 실장. 너 이름이 뭐라고? 한결입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순간 독고탁은 돌아서며 말했다. 장미의 여사가 널 찾고 있다. 한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요?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 앞에 선 장미애와 한결. 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입니다. 오강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럼 난 대체 뭐예요? 장미애는 강수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다. 너는 나의 죄였고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야. 그때 마광숙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는 이 집안도 숨김없이 갈 길을 가야지. 한결이든 강수든 우린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세월이니까. 오응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강수야, 넌 우리 막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강수는 고개를 떨구다 한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형이든 동생이든 진짜든 아니든 반가워요. 한결씨. 한결도 손을 잡으며 웃었다. 저도 강수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성은병원. 한동석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는 과거 성은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아기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 병원 측과 함께 은폐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 사이에 장미애가 서 있었다.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눈빛은 더없이 단단했다. 독고탁의 술도가 마당에서 열린 소박한 가족 잔치. 한결과 강수가 함께 술을 빚고 있고 형제들은 웃으며 지켜본다. 세리가 조용히 강수 옆에 와서 속삭인다. 이제 우리 남매 아니래. 강수가 웃으며 되묻는다. 그럼 이제? 오천수가 이를 보고 혼잣말을 한다. 이 집안은 진짜 조용할 날이 없구먼.